이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온 미국과 중국이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하게 될 이 대북 제재안 초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유엔 차원에서는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장혁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먼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했는데 결국 합의가 이루어진 거군요.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 당국자들과 연쇄적으로 만나서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할 예정인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 내용과 수위에 대해서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왕이 부장과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은 전날까지 계속된 협상에서 막판에 중대한 진전을 이뤄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We therefore need to respond accordingly, and we agreed today to continue our efforts to make certain that response is forthcoming rapidly. I would like to tell you that important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consultations, and we are looking at the possibility of reaching agreement on the draft resolution and passing it in the near future. 사실 이 미국과 중국은 북핵 대응 방안에 대해서 큰 입장차를 보여왔었고 또 미국의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갈등이 확산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대북 제재안 합의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앞서 몇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과 일본이 이른바 독자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미중 간의 이 유엔 안보리 제재, 이건 아무래도 의미가 좀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일부 시청자분들께서는 얼마 전에 대북 제재안이 발표됐는데 또 대북 제재안이 나온다는 게 과연 무슨 말인가 다소 혼란스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했었죠. 그리고 일본이 같은 날 자체 대북 제재안을 내놨고요. 이후에 미국도 최근 그 고강도 대북 제재법을 발효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 일본, 미국 등 그 유엔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북한을 제재한다는 내용이었고요. 오늘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가 결의안 형식으로 채택하게 될 그 대북 제재안의 초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유엔 차원의 국제사회 전체가 해당하는 북한 제재 방안인 것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함께하는 대북 제재안이기 때문에 강제성이나 실효성 면에서 미국과 일본 등 개별 국가들의 독자적인 제재안보다 훨씬 파급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할 결의안을 미국과 중국이 사전에 협의하는지 또 합의하는지 다소 의문이 드실 법도 합니다. 물론 이 두 나라가 합의했다고 해서 대북 제재안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과 중국이 대표로 초안을 작성해서 유엔에 제출하고 그것을 놓고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는 그런 절차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상임 이사국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크고 또 대북 제재에 대해서 가장 큰 입장차를 보여왔던 두 나라가 먼저 입장을 조율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제재안 초안은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 다른 안보리 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이 회람을 마친 뒤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안보리 전체 회의에 상정돼 채택됩니다. 이르면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말쯤 유엔 안보리 전체 회의가 열려서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의 이 최종안이 나왔다면 이제 중요한 게 어느 정도 수위,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요. 혹시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대남 공작을 지휘하는 정찰 총국이 북한 내에 구체적인 제재 대상 기관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함께 원자력 공업성 그리고 국가우주개발국 등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 실험에 관련된 대표적인 북한의 기관들과 개인의 명단이 결의안에 담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제재 내용을 예상해서 살펴보면요. 미국이나 일본의 그 개별적인 대북 제재안들도 북한과의 자금 거래, 돈줄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할 그 대북 제재안 결의안 주 내용도 아마 자금 차단이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석탄과 철광석 같은 북한 광물을 각국이 수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북한 선박의 국제 항구 접근 제한이라든지 또 북한 항공기들이 유엔 회원국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이 과연 담겨 있을까? 이것이 큰 관심사인데요. 원유 공급은 북한 정권의 생명선으로 비유되고는 합니다. 때문에 원유 공급을 차단한다는 것은 자칫 북한에 엄청난 혼란을 낳을 수도 있는 조치인데요. 북한의 체제 붕괴로까지 제재가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중국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수준으로 논의됐는지 지켜볼 내용입니다.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용어를 알아두시면 이해가 좀 편할 듯한데요. 북한과 자금이나 광물 거래를 금지한다고 할 때 제재 대상은 북한이지만 사실상 그 금지하는 행동의 주체는 북한과 거래하는 상대국입니다. 그런데 그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의 기업이나 개인이 북한과 거래를 계속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였는데 이 제3국의 기업과 개인도 함께 제재한다는 게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중국의 기업과 개인들이 많이 해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 두 나라가 합의한 초안에서 어떤 선에서 정리됐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였습니다.